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드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포인트만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가 사상 최고치 눈앞에 왔습니다. 네, 언제 이제 기술주 중심의 급락이 나왔냐는 듯이 오늘도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체크해 보고요. 자, 하이닉스가 대형 호재가 하나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밝힐 수는 없지만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반도체 클라우드 빅딜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유럽의 유통업체에 승소하고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라고 리포트가 나오고 있죠. 이외에 많은 이슈들 지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28,500포인트 어제 돌파해서 이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이렇게 밀려버리면은 돌파는 하겠지만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양봉을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소한의 것은 해줬어요. 이제 지켜주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28,500을 이탈하지 않고 혹은 이탈하는 척하고 빠르게 회복하는 정도, 요 정도 움직임만 만들어져서 이 구간에서는 지지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되면은 이제 3만 포인트 가는 것도 어렵지 않아 보이는 구간이죠. 코앞으로 다가왔지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나스닥 같은 경우가 최근에 조정을 이끌었는데 손정희 소프트웨어뱅크 회장의 콜옵션 이슈가 있었죠. 그런데 파생은 단기적인 이슈다. 그리고 만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끌려갈 이유가 없다. 대신 단기 낙폭이 있었으니 이 낙폭에 대해서 이제 여진 정도는 남을 수 있다. 그러니 기간 조정을 일부 받을 것인데 이 아래 꼬리 사이 정도에서 이렇게 잘 받고 21선 넘어가면은 극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극복할 정도 구간에서 이제 극복이 되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자,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거나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거나 무너지거나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돌발 악재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오히려 대통령이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12,000포인트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12,000포인트 넘어가면 이제 또 사상 최고치 돌파하는 거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이제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다. 전이 이렇게 2% 이상, 2% 중반대에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이폰 12 출시 기대감이 있죠. 애플 13일이라고 예고 드렸는데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마존도 연례 할인 행사죠. 프라임데이가 이제 13, 14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애플이 6.4%나 급등을 했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4.8% 얘네가 지수 다 끌고 올라갔죠. 그러면 나머지 기술주들도 나쁠 거 없으니까 은근슬쩍 이렇게 올라오면서 뒷받침해주면서 2% 중반대의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일론 머스크가 또 지난번에 이미 배터리 데이 때 얘기했었죠. 이거를 트위터를 통해서 한정된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 출시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 하락이 나왔던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근처에 올라왔다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2400 위쪽에서는 저항을 받고 있죠. 좀 쉬어가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자체가 그렇게 아주 좋다라고 할 수도 없고 아주 나쁘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 현재 상황에서 상승 포지션을 지수를 조금 눌러놓고 이제 주식을 조금 늘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렇다고 어마어마한 물량까지 늘린 정도는 아니라서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요 구간에서 관망세를 보이면서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 생각은 요 박스권을 돌파에 그 생각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번 달에 돌파하냐, 다음 달에 돌파하냐 이런 문제인 거지 돌파 직전에 주식을 일부라도 조금 담아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1조 1천억 정도는 매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까지 해서 거의 1조 4천억 가까이 됩니다. 보시면 최근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1조 3,979억이니까 1조 4천억 정도는 되죠. 그래서 9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한 달 동안의 수급은 외국인들은 양호했다. 매도한 거는 다 그냥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기간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게까지 매수한 게 없습니다. 500억 정도라서 이건 다 외국인이 받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 한 달 동안. 이게 최근 한 달 동안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에서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건 좀 특이 동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2,400 넘어가는 구간에서 이거를 청산을 하면 단기 조정에 따른 물량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2,400 위쪽에서 이제 콜옵션 쪽으로 살짝 눌러놓고 위쪽을 못 올라가게 살짝 막아놓고 이 구간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럼 위에를 풀어주는 순간 선물은 상승 포지션이 쌓여 있고 주식도 지금 상승 포지션을 추가적으로 구축을 한다, 매수를 이제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콜옵션만 풀어주면 위쪽 가는 거는 어렵지 않겠죠. 그렇다고 뭐 하락 포지션 풋옵션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주식을 매수하는데 뭔가 해지는 걸어야 되는데, 하락 포지션을 늘린 게 아니라 위에를 막는 정도로 했으니까 위에 막은 것만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중립 이상 정도는 되는데, 뭐 그렇다고 뭐 아주 뭐 강세장수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요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게 조금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예, 그래서 기존에는 물량 교체가 크지 않아서 조금 더 연속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저 1조 4천억 중에서 4천억 지난주에 이제 두산그룹 블록딜 물량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뭐 제외할 필요는 없죠. 근데 만약에 그걸 블록딜을 빼고 얘기해도 1조 정도는 되니까, 뭐 지금 수급 동향이 외국인 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뭐 개인들만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 투자들 중심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함께 올라가지 못했죠. 우리나라 양대 증시 소폭 상승으로 출발해가지고 좀 눌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뭐 나쁠 건 없죠. 코스닥도 요 900포인트 돌파해서 또 다시 위쪽으로 갈 수 있는 모양은 잘 만들어 놓고는 있어요. 21선 아래쪽도 아니고 위에 있고 유지 잘해주고 있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2,400 부근에서 이제 잠깐 쉬어가는 모습 정도니까 요거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증시가 저렇게 뭐 돌파해서 나가는데 우리나라만 계속 눌려 있느냐? 꼭 그럴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전 세계에서 그리고 코로나를 가장 잘 극복하는 나라 중 하나로 꼽을 때 대한민국을 항상 이제 선두에다 놓는데, 굳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눌려 있을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유를 찾자고 하면 뭐 경제적인 측면은 당연히 안 좋다라고 기존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풀어서 경기부양책을 통해서 돈을 풀어서 이 부분을 이제 상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이니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됩니다. 뭐 돌발악재가 나와서 뭐 과거처럼 2009년 때도 뭐 두바이 디폴트가 나오고 아니면 남유럽에서 디폴트 사건 나오고 피그스가부터 시작해서 그런 문제거리가 나오지, 그 정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괜찮다. 조금 더 상승할 자리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뭐 크게 뭐 우려감을 갖는 증시는 아니다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는 6만 원 위쪽으로 이제 뭐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6만 원 유지되면서 6만 2천 원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6만 원은 단위가 바뀌는 구간이라서 그렇지 6만 2천 원 넘는 게 중요합니다 했는데, 지금 뭐 코앞까지 왔습니다. 이제 뭐 언제 넘어가느냐 차이일 것 같아요. 이미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해서 던져놨고, 이제 언제 넘어가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뭐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6만 원 유지해주면 뭐 괜찮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이쪽으로 상승이 조금 정체되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가전, 그리고 반도체 나쁘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면 소부장 쪽, 그리고 비메모리 쪽, 5G 쪽, 이쪽 다 관련돼 있는 쪽들이 실적이 좋다. 그러면은 해당 관련주들을 보는 것도, 장비주나 뭐 이런 쪽을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3조 원 규모의 뭐 반도체를 공급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서버용 반도체를 공급하고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폐쇄적인 클라우드, 이게 보안 문제 때문에 그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저장이나 관리를 좀 폐쇄적으로 클라우드를 구축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적용하겠다. 그러면은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솔루션을 적용하는 개념이다. SK하이닉스의 이제 뭐 뛰어난 이제 인공지능 쪽은 본인들이 AI 쪽을 담당하고 솔루션을 받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라고 업계에서는 뭐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기존의 TSMC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협약이 나온 적이 있으니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이게 뭐 업체에서는 이걸 밝히지 않아요. 이게 보안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고객사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고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 다들 뭐 얘기는 이미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하이닉스가 연말이 다가오면 좋아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올해 중간중간에는 소부장이 났고 연말이 다가오면은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에 이어 하이닉스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은 당연히 소부장 쪽도 이제 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겠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뭐 크게 이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올해 조금 쉬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쉰 거죠. 원래 올해 턴되는 구간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깐 쉬었다라고 해도 내년이면은 다시 수요가 회복된다라는 거,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DDR5 출시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뭐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그냥 보시면 돼요. 당장 문제가 아니고 이 뭐 세계 최초로 출시됐다라고 하는데 했다라고 하는데 뭐 이건 뭐 다 삼성전자 다 나오는 거고 5G 뭐 우리나라가 먼저 출시했다고 해서 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가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공급되는 거는 2022년 정도로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 DDR5 이 메모리가 나와도 이거를 이제 꽂을 수 있는 소켓이나 이제 호환될 수 있는 메인보드 CPU가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2022년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양산은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양산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보다는 원래 올해 좋아지는 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보다는 올해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더 좋을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거는 계속 이제 증거 자료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LG 이노텍이나 뭐 BH 이쪽을 보면은 이노텍은 오늘 조금 쉬었는데 한 차례 먼저 이제 16만 원 이렇게 넘어온 다음에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었고 그러면은 아이폰 12가 출시된다라고 하면 뭐 이번에 뭐 5G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데 애플이 저렇게 올라오고 하면은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겠죠. 이노텍은 아직 안 움직였다. 기대감으로 조금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 정도 나와 있고 여기서 쉬는 구간 만들었는데 오늘 뭐 잘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카메라나 이런 쪽도 뭐 얘기 나오고 하면은 이노텍이 또 이제 한번 움직일 차례는 되겠죠. 그리고 BH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뭐를 실리콘스 뭐 요거 말고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비전 쪽으로도 엮여 있는데 또 뭐 BH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지금 갈무리를 하고 있다. 조금 더 이제 강세를 보이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도 뭐 6.4%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뭐 관련주들이 뭐 못 올라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품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서울반도체가 유럽의 유명한 이제 그 조명 유통업체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승소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가져왔고 여기에 증권사 리포트로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예상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진작 말씀드렸죠. TV용 LED 패키징 쪽에 수요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고 왜 TV용이 늘어나냐? LG전자랑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 말씀드렸죠. TV 출하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 예상보다 굉장히 잘 팔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뭐 서울반도체 쪽에서 이제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것은 연계해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요 19,000원대를 계속 못 넘어가고 있었는데 드디어 한번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만 원 시대에 뭐 오랜만에 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현대글로비스나 이런 쪽들이 이제 수소 관련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뭐 요거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홍남기 부총리 겸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이제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2025년까지 160조 투입하는 뭐 이런 해상풍력이랑 뭐 수랑 뭐 저 지역 사업 쪽 뉴딜 지역 사업 쪽으로 75원 투입하고 이런 거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주들 조금 움직였고, 뭐 태양광이나 이런 뭐 해상풍력 쪽으로 좀 움직였고, 수소 쪽으로도 움직였는데, 요 글로비스랑 이제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이제 엮였죠. 수소차용 이제 수소 유통사업 발전을 위해서 뭐
M&A 뭐 체결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냥 순환매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뭐 이쪽으로 엮여가지고 전지차 수소연료 전지차 시장 쪽으로 성장하게 되면은 이제 뭐 당연히 뭐 수혜를 받는다 뭐 해가지고 현대제철까지도 이렇게 순환매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그렇게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라면 현대글로비스나 뭐 현대제철보다는 차라리 그냥 현대기아차가 나은 것 같고, 그래서 뭐 그쪽을 보는 게 메인을 보는 게 낫지. 여기는 그냥 키높이 맞추기 쪽으로 해서 이제 순환매가 돌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중소형주니까 이제 제외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하니 지금은 조금 쉬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이제 그린뉴딜 쪽은 이제 당연히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 트럼프가 일발 역전을 하면 그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RF 세미 같은 경우가 오늘 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제 뭐 인공지능 반도체 사업 전략 계획 요쪽 시스템 반도체 비전 전략 2.0을 발표했죠. 그래서 2030년까지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를 우리나라가 지금 D램이 이제 먹거리인데 제2의 D램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잘 되면 좋겠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기술력이 지금 뭐 미국이나 중국보다 뭐 그렇게까지 뛰어나냐라는 거는 물음표죠.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 기업 뭐 20개 뭐 해가지고 이제 세계 시장 20%를 점령한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전문 인력도 3,000명 육성하고 뭐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해서 다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니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쪽 기술 시스템 반도체 쪽이 그렇게 쉽게 따라갈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뭐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활성화가 좀 더 많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뭐 계획이나 뭐 비전 전략 같은 경우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나라는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고 이제 금전적인 투자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RF세미가 이렇게 6,000원 넘어가면서 또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그 뒤에 뭐 오픈베이스라던가 뭐 이 자회사인 데이터 솔루션 아니면은 셀바스 AI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뭐 모비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뭐 꿈틀대기 시작하면서 밑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이제 저항을 돌파 혹은 잠깐 쉬어가는 구간 그럴 때 뭐 잠깐씩 보시는 거고 우리나라는 제가 기존에도 과거부터 한 2016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인공지능 AI 관련주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이제 테마성으로만 움직이지 규모나 이런 쪽에서는 좀 아직 좀 많이 약하지 않냐라고 말씀드려서 좀 아쉽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었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엮여 있는 종목들이 뭐 이런 종목들이고 그나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실리콘웍스 정도? 요 정도. 뭐 아이폰 말씀드릴 때 겸사겸사죠. 그래서 실리콘웍스 정도가 요 48,000원 이제 넘어와 있는데 요거는 긍정적입니다. 48,000원 지금 이렇게 넘어와 있다라면 52,000원 다음에 저항 볼 수 있고 5만 원 시대에 여는 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웍스도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IT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테마성으로 계속 뭐 보시면 된다.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 데이 때 뭐 한 달 뒤에 공개하겠다라고 자율주행 쪽을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그때까지 이제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나오냐는 솔직히 좀 미지수다. 테슬라는 말을 해놓고 자꾸 이렇게 좀 일정을 연기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건 어느 곳이나 이제 PPT를 하거나 브리핑할 때는 이제 조금 기존에 있는 기술력을 좀 포장해서 말하는 것들이 많아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포장해서 좀 약간 과대 광고처럼 보이게 더 좋아 보이게 하는 게 이게 또 기술인 것이니까. 그래서 너무 뭐 큰 기대감을 하기보다는 테슬라가 저렇게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구나. 자율주행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구나 정도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GS 칼텍스 쪽에서 이제 드론이랑 이제 로봇으로 해서 배송을 하는 이제 시연 행사를 개최했죠. 그래서 주유소 거점으로 해서 드론과 로봇을 결합해서 배송 서비스를 선보였는데 그러다 보니 뭐 드론 관련주들 있죠. 뭐 네온테크라던가 이런 종목들, PC 디렉트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아한 거는 뭐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늘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뭐 기존에 먼저 많이 올라와 있어서 뭐 그런 뭐 영향도 분명히 있겠지만 일단 제이시언 시스템은 이 부분에서는 반짝 상승은 나왔지만 장중 동향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오늘은 조금 소외된 느낌이다. 역시 이제 이격이 좀 벌어져 있다 보니까 바로 올라가기는 좀 부담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슈가 좀 굉장히 좀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IT 쪽에 좀 집중된 이슈들이 많았다. 미국에서 또 기술주들이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우리 시장, 뭐 미국 시장 대비해서 많이 못 올랐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또 약보합으로 끝나서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럴 필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지수를 눌러놓고 주식은 매수하고 있죠. 그러니까 못 올라가게 지금 구간에서 주식을 모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굳이 나쁠 게 없어요. 그렇게 눌려 있는 것들은 나중 되면은 눌려 있는 것을 풀어주게 되면 오히려 더 기존에 눌려있던 만큼 더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럴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뭐 지수가 천천히 이렇게 조금 올라가도 괜찮다라고 추세적으로 가도 괜찮다라고 보는데, 뭐 2,500만 한번 넘어갔다 와도 괜찮고 안착하면 더 좋고 이 정도를 보는데, 제 생각보다 시장이 계속 말씀드렸죠. 시장이 계속 강했다라고. 지금도 2,500에서 2,600 사이 보고 있는데 이거보다 혹시나 더 강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이제 과하게 높게 목표치를 높게 설정하기보다는 약간 보수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안전 투자하시는데 도움되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를 뭐 이제 뭐 공격적으로 말씀드리면 끝이 없어요. 이거는 뭐 나중에 가면 저는 3,000포인트 넘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인데, 지금 뭐 2,400 위에서도 빌빌거리고 있는데 한참 뒤 얘기를 지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한 2,500에서 2,600 사이 정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 2,500 초중반 정도를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은 요 박스권 돌파하는 게 우선일 거고. 그래서 뭐 과도하게 저희가 뭐 크게 뭐 기대감을 심어드리기보다는 지금 시장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에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이제 시장이 끝나서 현금화를 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냐, 조정이 온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조금 더 올라갈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구간이 오면은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2.5단계까지 상향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죠,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또 내려오고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기존에 좀 고민하셨던 분들이 이제 좀 다시 이제 가입을 하시고 하는데, 이런 모습을 좀 보이는 거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은 심리적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좀 이제 부담이 되셨구나라고 저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시장은 좀 미리 선반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라오는 거 어렵지 않은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이미 올라온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과도하게 기대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지수는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모아가고 있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다. 이 눌려있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다.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이제 누적으로 이제 주식을 매수하는 수급이 계속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 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수급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생 가지고 파생 장난질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메인인 주식 현물 가지고 가는 게 더 좋은 거죠, 시장에는. 그러니까 굳이 지금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번에 바로 요 상담 돌파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만 한 30에서 50%요 2,400 위쪽에서 현금을 조금 마련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저희처럼 그냥 편안하게 포지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조건은 이거예요. 좋은 종목, 메인 종목에다 넣어 놓으시는 게 중요하고, 최근에 좀 쉬어가는 종목들 그냥 들고 가시면서 이제 주도주 계열 이제 선별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은 지금 시장은 굉장히 편안하고 아직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 이 부분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